안녕하십니까. 명지쌤의 생활명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원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며칠 전에 수요일 날, 3일 날이죠. 그죠? 그때 23시 58분부터 진짜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경자년을 지나고 이제 다시 신축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봄을 생각하면서 희망적인 그러한 어떤 계획도 세우고 하는 그러한 날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돼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또 몇 분을 초청해서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참 많은 게 궁금하세요. 왜냐하면은 명리라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좀 알다가도 모를 거고 그리고 믿고 싶은 또 그런 학문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아주 진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려서 이렇게 한 개씩 말씀해 주시면은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질문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네. 자녀를 키우고 있으니까 예.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주를 타고났는가, 아니면 부모가 정말 열심히 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하면 정말 더 나은 이제 성적이 나올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거는 우리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래 사주팔자라는 거 4개 기둥에 8개 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속에 그 사람이 타고난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애는 사람마다 어떤 아이는 이제 미술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애가 있고 타고난 거, 또 우리가 뭐 고우나 고갱같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또는 진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이렇듯이 타고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부모가 얘가 어떤 걸 잘하느냐 또 그게 또 잘 맞춰가지고 또 공부시키고 한다면은 타고난 저마다의 재주를 또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아이는 진짜 연구하는 걸 좋아하고 이러는데 나는 우리 아이한테 그런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연애를 시키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애가 많이 따라가지는 못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또 부모님들이 보면은 사실 누구나가 아기를 키운다라든가 이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최고여야 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우리 선생님들 이제 아기 키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많이 놓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저도 사실 많이 놓지 않지만 2명, 3명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는 진짜 생긴 대로 놓는 게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죠. 그죠?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런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자식한테 대한 기대가 크지 않는데 요즘은 내 거라는 그런 소유욕이 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예전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갓난 애기고 애기인데 애기들도 사주를 보나요라고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아이일수록 좀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뭘 보냐면요. 요즘 애들 학원 다니는 거 보면 다 해야 돼요. 미술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태권도도 가야 되고 남들 다 갔기 때문에 그런 걸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다고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애가 진짜 좋아하고 뭘 잘할지를 좀 더 미리 안다면은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거에 본다 그러면은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타고났냐라고 물어보셨는데 타고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가 진짜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진짜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색감도 좋고 어떤 그림을 보더라도 저 그림은 진짜 어떤 감성이 있다고 느끼고 기본적으로 붓이나 이런 걸 사용 잘하는 친구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좀 잘하는데 그런 쪽으로 있는 애들을 그런 환경을 한 번도 접하지 않는다면은 잘하는 걸 모르죠. 그렇죠. 그거 보고 우리가 운이 그렇게 왔다. 이제 어떤 그런 환경이 왔다. 기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르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렇게 저희 같은 이렇게 진로 적성을 좀 보러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상담하는 선생님들한테 오시는 거 아니면은 아이가 뭘 잘하는지 한 개씩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어떤 거 잘하느냐.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또 이 짧은 시간에 다 모든 걸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다고 1회에서 뭐 2-3번 해가지고 걔가 잘하는 거를 눈에 띄게 또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면은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1세에서 3세 정도까지 요럴 때는 그렇게 잘 모릅니다. 누구나 다 똑같고 성장 발육하는 그 시점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4세, 5세 넘어가면서 유치원쯤 되면서부터 애가 달라져요. 어떤 애는 많은 애들을 끌고 가는 리더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또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막 이렇게 구석에서 혼자 막 이렇게 블록 쌓기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면 뭐 과학상자 같은 거, 로봇 만들고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혼자 앉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어디에서 궁리를 하고 해서 자기가 어떤 물건 하나 만들고 블록을 쌓아서 뭐 이렇게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신이 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주로 연구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갑니다. 그런 애들은 주로 요즘 말하면 공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뭐 수학이나 물리 쪽으로 많이 잘한다고 볼 수 있고, 또 주로 활동적인 것보다는 앉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연구하는 분야로 많이 가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 애는 뭐 얼마나 설치는지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런 애 있죠. 선생님 아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이가 어릴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되게 책을 많이 보고 이런 성향이었는데 청소년기가 오면서 되게 운동을 좋아하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약간 밝아지고 달라지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이의 성향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 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 저희 같은 사람은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런 질문을 하실까라고 또 생각도 해보고, 방금 그 물음에 보시면 아이가 어릴 때는 책을 많이 좋아했다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시겠지. 보통 보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모든 뭐 이제 하늘이고 땅이고 모든 게 다 이제 100% 모든 게 다 거기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집에 가정에 있는 부모한테 환경을 만들어 주라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인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펼쳐놓으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장난감을 많이 이렇게 옆에 놔두라 하기도 하고, 꽃을 참 많이 옆에 놔두라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보통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는 애를 좀 많이 원하잖아, 그죠? 그래서 태교도 그렇고 책을 많이 놔두라 하고, 주로 엄마 아빠가 책과 가까이 있다라든가 뭐 이러면 아이가 그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요. 왜? 응애하고 딱 태어났는데 주위에 책밖에 없어. 이 놀잇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실 때 선생님이 책을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요. 그죠? 맞죠? 그죠? 책도 좋아하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서서히 자라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자기가 잘하는 것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를 일단은 먼저 이렇게 이제 상담을 좀 해보시면 좋고요. 또 이제 사실은 상담이 굳이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 내가 더 잘하듯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떻게 그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아시려고 한다면은 아이가 뭘 할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막 웃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 제일 조심스러운 거는 아기 때 엄마의 눈만 쳐다보고 엄마 나 잘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클 때까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진로적 성도 키워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요즘 애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하고 대학교 가려는데 엄마 나 무슨 과 가야 돼? 이런 애 진짜 많습니다. 그죠? 그건 진짜 문제예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 뜻은 그 전에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주위 환경에 따라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특히 우리도 보면 하고 싶은 게 있고 잘하는 게 있죠. 우린 그렇잖아. 그죠? 내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듯이 아이들도 보면은 원래부터 타고난 것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잘하는 것이 또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한다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명리 공부할 때 주로 이제 잘하는 것을 기술로 삼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전 같은 경우는 먹고 사는 거에 더 치중을 많이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은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것은 아무래도 돈벌이가 좋으니 잘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취미생활 이런 걸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지금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시라면 그거보다는 애가 좀 더 즐거워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미리 조금 이렇게
발달을 시켜서 그걸로 이제 어떤 진로적 성을 가지는 게 좋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어요. 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 엄마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거는. 아니, 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우리가 명리라는 거는 우리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명리학으로 이야기 못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공부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명리학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사주팔자라 그러면은 전생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서 어떻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전생이 뭐였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명리라는 거는 목숨 명자의 이칠이자 우리가 처음부터 생로병사를 이야기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게 어떻게 사느냐 그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명리입니다. 자, 선생님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왜 점을 보러 가거나 예. 이게 사주를 많이 보러 가는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지만 안심하고 근데 할 수 그 있을까요? 진짜 방금 이야기하시는 사주팔자 진짜 있습니까? 사주팔자 안 변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진짜 많이 물으시는 것이 선생님 사주팔자 좀 바꾸고 싶습니다라든가 뭐 팔자 바꾼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또 예전 같으면 아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은 여자는 남자 만나서 팔자 꽂힌다 또는 남자 만나서 팔자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방금 이야기하신 질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주팔자라는 것은 생년월일 해서 태어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가 태어나죠. 신상실감에게 태어나는데 응애하고 딱 태어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얘는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고 또 어떻게 살면서 청년이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또 다시 또 이제 사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가서 다시 또 아이가 되고 이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전생이 있다 후생이 있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작을 하는 거고 밤에 잠자기 전에 이제 휴식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사주팔자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 그 사주팔자에는 이제 얼마나 믿어야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시작해야지 그러고 잠잘 때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잠을 다 자지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 맞죠? 흐름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굳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냥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은 거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본다면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다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얘는 시작을 하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상이 있고 우리가 농경 사회의 시작에는 크게 환경 변화가 없습니다. 맞죠?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지어야 되고 또는 글을 또 읽는 또 이제 학자 같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글만 읽고 이렇게 하잖아. 그죠? 또 이제 상인 같으면 늘 뭔가를 팔아야 되고 이러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굉장히 많이 또 이제 다분화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태어난 그 사람이 그 인자보다는 주위 환경이 더 크다라고 이제 지금은 주위 환경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주위 환경이 적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당나라 때 이제 유행했던 당사조라고 해서 당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운이라고 해서 환경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8가지를 봤는데 요즘에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어나는 시간에 이제 신생아실에 똑같이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똑같이 살까요? 아니죠, 그죠? 똑같이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본다면은 부모님이 달라요. 자, 우리 부모님은 그냥 뭐 학교 선생님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어느 회장님이에요. 완전 다르죠. 그러면 이 아이가 벌써부터 돈을 얼마나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 침대에서 살 것인가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그 그 시간에 태어난 아이는 거의 잘하는 거라든가 좋아하는 인자는 거의 비슷해요. 아까 그 전에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게 있습니까? 물어봤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연상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진짜 풍족한 그런 집에서는 아이가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과외를 시켜서 그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주 멋진 진짜 훌륭한
미술 그림 그리는 교수가 되기도 하고 화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 먹고 살기 힘든 집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접해봤을까요? 맞지요, 그죠? 그렇게 비싼 과일을 접해보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런 것을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태어난 인자는 같습니다, 사실은. 자, 태어날 때 이렇게 펜으로 태어난 건 똑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모부터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떤 짝꿍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또 짝꿍도 만나고 또 내가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선택의 이제 폭이 넓어지는 거고 기회가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게 이 수업을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옆으로 살짝 움직이면은 그죠? 처음에는 각도가 뭐 5도 정도 이렇게 움직여서 난 선택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점점점 계속 가다 보면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이제 사주팔자가 정해졌냐 안 정해졌냐 이야기한다면 기본되는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여자분이고 저도 여자입니다. 그죠? 이거 바뀝니까? 이건 안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 인자는 이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인자를 어떻게 활용하는데 얼마나 더 선택의 여지가 많은가 또 기회가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이제 답을 드린다면은 자, 사주팔자를 믿어도 되나요? 말씀 주셨죠, 그죠? 그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주팔자, 저는 생각에 사주팔자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믿는다면 사주팔자는 믿고 안 믿고의 개념이 아니고 사주팔자는 생년월일시 내 생일이기 때문에 그건 믿어야 됩니다. 사주팔자는 믿어야 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선택의 폭은 엄청 넓고 기회도 굉장히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똑똑하냐에 따라서 또 내가 그 필요한 것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은 생일에 태어난 친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어떤 강의를 하면서 자꾸 똑같은 생일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제 생일을 잘 올려놓고 강의를 많이 해요. 그런 이유는 남의 거 자꾸 이야기하기 미안하고 이래서 제 걸 올려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시는 어떤 선생님이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이렇게 차 한잔 하기를 권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었어요. 자꾸 똑같은 생년월일을 가지고 시간도 똑같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꾸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데 멋진 직업을 갖고 계셨어요. 이제 국가 일을 하고 계신데 멋진 직업을 갖고 계시더라고. 자,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남자고 여자기 때문에 달라지지만은 만약에 사주팔자가 정해졌다면은 남자고 여자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분도 저같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강의를 해야 되죠. 근데 저분은 전혀 강의하고 상관없는 어떤 연구직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국가직을. 그건 다른 겁니다. 처음부터 남녀가 다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사주팔자 그런데 참 닮은 거는 같이 이제 차를 마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시간이 돼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참 신기한 게 젓가락 가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치를 먹으면 김치 젓가락이 똑같이 가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저는 버섯을 진짜 좋아하는데 본인도 버섯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해보니까 정서가 진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전에 자연 속에서 동화대가 살 때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부분 농부로 살잖아, 그죠? 농부로 살았다면은 농사 열심히 짓고 시간 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그런 자연 환경과 같이 놀이를 많이 하죠. 물 좋아하면 냇가에 갈 거고 산 좋아하면 산에 갈 거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런 폭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은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 되게 많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나는 이 시간 말고 2시간 뒤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강의를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시간도 있고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거 이해하십니까? 특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죠? 이럴 때 사람들이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나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한 운동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본다면은 사주팔자는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기회라든가 선택폭을 내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또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또 그리고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좀 똑똑한 거, 현명한 거, 또 이제 똑똑하고 현명하게 사는 게 아주 나를 좀 더 발전시키기에 참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을 하면은 조금 합리적인 개인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개인주의를 동참을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안 돼. 같이 잘 돼야 되고, 우리가 합리적인 개인주의란 말이 선지 어디 있어라고 했잖아, 그죠? 이기주의지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좀 더 이제 좀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정해져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는 사주팔자는 정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말씀드리고, 자,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집에 이걸 놔두면 부자가 되는 법, 네. 뭐 불을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예. 물고기에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는데 6마리를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6마리요? 예, 근데 뭐 그 이유가 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뭐 개수까지 이렇게 네.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집에 놔두면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들, 왜 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지 그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유튜브 요즘 볼만하죠, 그죠? 보면은 재밌는 거 진짜 신나고, 저도 한 번씩 자기 전에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새벽까지 가고 아침에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눈은 뻘겋고 막 이렇거든요. 그것도 뭐 적당히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생활 명리 이런 걸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 이야기는 진짜 많이 해요. 휴대폰 숫자는 뭘 하면 좋다, 나한테 좋은 숫자는 뭐다, 특히 통장 비밀번호,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야기를 드리긴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행복을 부르는 색깔은 무엇인가, 행복을 부르는 숫자는 무엇인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거기에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거의 다 음양오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음양오행을 이야기해서 음양오행의 근거에서 맞으면은 그 색깔이 좋다, 또 그 숫자가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걸 하면은 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좀 가지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하는 거, 이왕이면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거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했을 때 내가 뭘 하면 좋다라는데 굳이 꼭 그냥 뭐 안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 심해져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방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예를 들면은 물고기 수가 필요하면은 어항을 가져다 놔라라고 이야기하고, 수가 필요하면은 물 많이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또 뭐 화기가 부족하면은 빨간 팬티를 입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속옷을 빨간색을 입으라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오행으로 봤을 때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행 색깔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이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화토금수라는 음양 오행에서 오행의 그런 목이라는 거는 초록색, 아주 이제 파릇파릇하고 아가야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광초록, 굳이 이야기하면 그 초록색은 어떠냐면 새싹이 올라오는 색깔은 형광초록 같은 색깔이죠. 우리 봄에 보면은 싹이 막 올라올 때 보면은 찌푸른 초록색은 아니고요. 보면은 껌초록은 아니고 형광색 초록이 있어요. 그런 색깔들이 진짜 이쁜데 그런 거를 목의 색깔이라 합니다. 그리고 화기는 열정적인 색깔이라서 빨간색. 우리 빨간색 보면은 그 사음소들 있죠. 사음소는 뭐라 하노? 그 사음소 있잖아, 그죠? 그 사음소들 보면 빨간색 보면 막 움직이잖아, 그죠? 그처럼 화기는 빨간색. 그리고 토라는 거는 중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란색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색깔에서 노란색은 붉은색 계통과 그리고 검은색 계통, 이제 파란색 계통 또는 검정색 계통의 중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금이라는 거는 흰색, 그리고 또 수라는 거는 검정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색깔이 어떤 게 좋으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내가 태어난 날짜를 봤을 때 봄에 태어나면 초록색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냥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지금 명리 공부 안 하신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봄에 태어났다. 봄이라 그런 거는 âm 력 1월, 1월, 3월을 봄이라 하죠.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반대의 가을색이라서 흰색을 좀 가지면 좋고요.
이걸 다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검정색을 조금 수의 색깔 검정색을 조금 지니면 좋고 또 그리고 토라는 거는 중간이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토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화랑 토는 동궁이라서 화토 동궁 그럽니다. 그래서 토라는 것도 화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검정색 계통, 흰색 계통을 또 선호하고요. 또 내가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초록색을 좋아하면 좋고요. 또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 계통의 밝은색을 선호하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나는 우리 집에 딸기가 이만큼 한 바구니 있어요. 근데 바나나는 너무 사서 아무도 안 먹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에는 그 흔하고 흔한 바나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이 바나나가 더 귀한 거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놈들이 가지고 있는 걸 더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없는 오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지면 보완을 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 어떠한 색깔이 굉장히 많다는 거는 반대로 나머지 어떤 반대되는 색깔은 적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입장에서 그런 색을 뭐 그런 색 옷을 입어라 그런 뭔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방금 선생님 또 이야기하신 그러면 행운이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그 아까 물고기 의왕 물고기 그렇게 본다면은 수기가 부족한 사람이겠죠. 수기가 부족하다면은 여름생은 따뜻하거든요.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수기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 뭐 어항을 좀 갖다 놔라. 또 그리고 수라는 거를 오행에서 봤을 때 수라는 거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수라는 거는 이래 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방파제나 그런 걸 다 댐이나 이런 걸 가두면은 이 물은 다 내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돈이라는 가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유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서 집에 뭐 물고기가 좀 있으면은 이렇게 돈 많이 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의왕 속에 물고기 6마리라고 이야기했죠. 숫자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말하는 숫자 오행은 이제 어디에다 따르냐면 이것도 근거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하도와 낙서라는 중국의 아주 이제 오래된 그러한 어떤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보면은 예언이나 또 수리에 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근거에 따라서 하도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라는 개념을 숫자를 일자 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 요거는 기억해 놓으세요. 자 목이라는 것은 38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화는 27 그리고 토는 50 그리고 금은 49 그리고 수는 1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라는 게 부족하니까 일자 육자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는 너무 좀 심심찮아 그죠? 그러니까 6마리 갖다 놓으면 안 되겠나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안에 재물이 들어오려면요 물고기를 갖다 놓고 어항을 갖다 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물고기가 집에 들어왔으면은 잘 키워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 우리가 생활 풍수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이 수업에 지금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특집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건 생활 풍수에 대한 게 살짝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집에 집 인테리어 풍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누구든지 기본적인 집이라는 것은 건강 1번입니다. 맞죠? 주거는 건강 1번이에요. 그래서 집에 이제 오염된 거라든가 또는 물이라든가 미끄러운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처음 집에 들어갈 때는 하수구가 잘 이렇게 이제 잘 뚫혀 있는지 수돗물 잘 나오는지 우리 집 구하러 가시는 분들 보면은 수도꼭지 열어보지 않나요? 이렇게 물 잘 흐르는지 아니면 하수구 안 막혀 있는지 그거는 잘 흘러서 별 이상 없고 깨끗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집에서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특히 아가야들이 있고 집에 할머니 있으면 미끄럽지요, 그죠? 그래서 목욕탕 타일을 깨끗하게 이렇게 항상 닦아놔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좀 귀찮으면 음식물 툭 던져 놓잖아, 그죠? 안 치우고 그러면 거기에 부패돼서 냄새가 나죠. 이거는 진짜 사람들한테 좋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은 집안에 있는 어떠한 인테리어든지 화분도 그렇고 또 화초도 그렇고 또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고 어떤 동물도 그렇고 특히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굉장히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시는 물고기 이야기는 거기에 더 추운 또 이제 첨부를 해서 자 수가 필요하시면은 이쁜 어항을 사서 물 속에 물고기 6마리가 있고 꼭 잘 키우세요라는 걸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왜 사람이 뭐 생명 어떠한 생명이든지 잘 키운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재물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명리학적 용어로 육신으로 식상생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서 어떠한 것을 내가 내 거로 취하다 해서 식상생재 되는 사람들이 명리학으로 식상생재 되는 사람들이 항상 부지런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래서 그게 결과물을 항상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를 다 믿기보다는 보시고, 이거는 진짜 해서 기분 좋을 것 같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왕하는 거 이렇게 해보지 뭐. 자,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휴대폰을 바꾸는데,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야, 당신은 3자 8자가 좋아, 2자 7자가 좋아. 그래서 그 번호를 내가 만들었어요. 3827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만들 때 그 기분이 어떻겠노?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 휴대폰으로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연락이 올 것 같고 이런 생각 안 가지세요? 그 기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나 너무 즐거울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따라 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고 난 이 번호 아니면은 내가 사업을 할 수 없어. 이때까지 내가 계속 10년 20년 했는데 이거는 나는 바꿀 수 없는데 어떻게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 그게 또 집착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좋다면은 좀 바꾸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 또 그렇게 좀 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답이 해소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갑다, 그지? 네. 요즘 또 유튜브 보는 게 또 대세여서 우리 또 이제 즐거운 또 이제 놀잇감도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지식이 굉장히 많죠. 많은 정보도 있고 그런데 참 좋은 정보를 요즘은 가면 갈수록 지금 이렇게 올해 21년 지나고 이민년 다가오면서부터 이런 유튜브 문화나 이런 것들은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식이나 어떠한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좋은 정보를 가려내는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누구나가 그냥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유튜브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누구든지 내가 계정해서 올리면 되지 않나요? 맞죠? 그죠? 그런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걸리는 거 없으면 올리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화장이 좀 이쁘면은 좀 이쁘게 나올라나 싶어서 유튜브를 봤어요. 얼마 전에 봤는데 저보고 눈이 무슨 눈이라 하더라. 꼬막 눈이라 하더라. 꼬막 눈. 그래서 꼬막 눈 이쁘게 하는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고 막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해 봤거든요. 완전 꽝이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제 생각에 내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정보든지 직접 본인이 해보고 그래서 괜찮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명지쌤의 생활명리 토크쇼를 명절 특집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지 않는 코로나가 이렇게 벌써 1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는 20년도에 우리 20년대 때 코로나는 모르고 그냥 뭔가 싶어가지고 놀라서 그냥 1년 지나갔고 지금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 조마조마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올해 안으로 코로나가 다 지나가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는 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도 지금 마스크하고 계시듯이 이렇게 개인 건강 신경 쓰셔야 되는 것도 맞고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이 많이 뭐 일호상이 참 많죠. 원래 이렇게 이런 수업에는 같이 대면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참 좋고 특히 또 질문사항도 많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풍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때 대해서는 같이 만나서 이제 궁금한 점 많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풍부하게 또 이해되도록 많이 그렇게 이제 토크쇼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